초창기 한국 자동차 회사들. 1947년 국제 차량 제작 주식회사, 자동차 정비업을 하던 최무성 등 3형제가 설립했으며 1955년 미군 지프 부품을 재활용한 한국 최초의 자동차 시발 지프를 제작했고 이후 시발 세단, 시발 버스, 시발 트럭도 제작했습니다. 후발주자인 새나라 자동차와의 경쟁에 밀려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1962년 새나라 자동차, 제1교포 박노정이 설립했고 닛산 블루버드를 수입 판매하다 이후에는 반제품 형태로 들여와 조립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꿔 새나라호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경쟁사인 국제 차량 제작을 압도했으나 이후 신진자동차에 합병되었습니다. 1955년 신진자동차, 김재원, 김창원 형제가 미군 트럭을 재생한 버스를 제작 판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62년 출시한 25인승 마이크로버스는 노랑차 혹은 마이클이라는 애칭으로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토요타와 기술 제휴하여 1966년 코로나, 1967년 크라운과 퍼블리카를 출시했는데 특히 코로나는 1960년대 국내 승용차 시장을 싹쓸이한 모델이었습니다. 이 성공을 기반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 중반까지 신진자동차는 한국 최대 자동차 회사였고 신진자동차를 주축으로 한 신진그룹은 재계서열 2위에서 4위를 오갔으니 지금의 현대차 그룹과 비슷한 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신진자동차는 부실해지기 시작했으며 결국에는 인수합병되어 대우자동차와 쌍용자동차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먼저 신진자동차 부평공장을 분사시킨 세안자동차는 이후 대우그룹에 매각되어 대우자동차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현재는 한국GM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평공장을 제외한 기존의 신진자동차는 1981년 좀 생뚱맞은 이름인 거화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이후 1984년에는 당시 동아자동차라는 사명이었던 하동환자동차에 인수되었습니다. 하동환자동차는 신진자동차보다 1년 앞선 1954년에 설립된 자동차 회사였는데 1960년대에는 신진자동차 계열로 편입되기도 했다가 1975년에 다시 독립한 상태였는데요. 1984년에 반대로 신진자동차를 인수했으니 기업의 흥망성쇠가 거의 삼국지를 방불케 하네요. 하지만 당시 동아자동차라는 사명을 사용하던 하동환자동차도 무리하게 신진자동차를 인수한 것이 화가 되어 쌍용그룹에 매각되어 사명이 쌍용자동차로 바뀌게 됩니다. 쌍용자동차는 현 KG모빌리티이며 KG모빌리티는 경기화학을 모체로 한 KG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신진자동차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유산은 코란도입니다. 코란도는 신진자동차 시절부터 생산되어 쌍용자동차를 거쳐 KG모빌리티 시절에도 여전히 생산이 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1954년 하동환자동차, 10대 시절부터 신촌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했던 하동환이 24살이 되던 해에 신촌에서 하동환자동차 제작소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군 트럭 엔진과 변속기를 재활용하고 드럼통을 펴차체를 제작하여 버스를 생산했습니다. 하동환자동차의 버스는 1960년대 한국 버스 시장의 최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시아 자동차 버스에 밀려 부실 위기에 처한 뒤 1967년 신진자동차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8년 뒤인 1975년에 신진자동차에서 다시 분리 독립했고 동아자동차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하기도 했는데 참고로 동아그룹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1984년에는 거화라는 이름으로 사명 변경하고 있던 신진자동차를 인수하여 덩치를 불렸으나 현대, 대우 등에 밀리기 시작해 결국 쌍용그룹에 매각되어 쌍용자동차로 사명이 바뀌게 됩니다. 쌍용자동차 시절 역시 수많은 부침이 있었으나 결국 현재는 경기화학을 모체로 한 KG그룹에 매각되어 KG모빌리티로 건재한 상태입니다. 1965년 아시아자동차, 호남연고기업인 이문환이 설립했으며 1969년 광주공장을 지었으나 설립 10년 만인 1975년 기아산업, 현 기아자동차에 매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아자동차에 흡수되지는 않고 한 그룹 내 두 개의 자동차 회사 체계를 유지하다 1998년 기아차와 함께 현대차에 인수된 후 기아차와 통합되어 아시아자동차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 기아자동차의 광명 소아리 공장은 원래부터 기아자동차 공장이었지만 광주 공장은 원래 아시아자동차 것이었으니 아시아자동차의 마지막 유산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944년 기아자동차, 김철호가 경성전공으로 설립했으며 초기에는 자전거 부품을 만들다가 1952년에는 기아산업으로 사명 변경했고 같은 해 국내 최초의 자전거 삼천리호를 출시했으며 자전거 사업부는 이후 1979년에 분사해
지금의 삼천리 자전거가 되었습니다. 자전거 이후에는 혼다와 합작해 이륜 오토바이를 생산했으며 1962년에는 마스다의 전신인 도요공업의 모델을 라이센스하여 K360이라는 3륜 화물차를 생산하며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1970년에는 타이탄과 복서라는 4륜 화물차도 생산하여 4륜 자동차에도 진출했고 1974년에는 브리사를 출시하여 승용차 시장에도 진입했는데 브리사는 당시 국산 승용차 1위 모델로 현대 포니 출시 이전까지 최강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1992년에는 기아 최초의 독자 모델인 세피아를 출시하는 등 기업 규모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로 경영 악화를 맞은 기아는 1999년 현대차 그룹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83년 대우자동차 1978년 대우그룹은 산업은행이 보유한 세한자동차 지분을 인수했고 1983년에는 세한자동차가 대우자동차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우자동차는 기존 세한자동차 맵시를 페이스리프트하여 1983년 맵시나를 선보이지만 맵시와 마찬가지로 현대포니를 압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에 출시한 로얄 살롱이 히트하면서 중형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강세를 보였으며 세한자동차 시절에 출시된 베스트셀러 버스인 BF101이 계속 대박을 치면서 현대 등 경쟁사 버스 모델을 압도했습니다. 현대, 기아보다 후발주자임에도 대등한 경쟁 구도를 형성했던 대우자동차는 2000년 대우그룹 부도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대우자동차도 그룹과 함께 공중분해되었는데 승용차 사업 부문은 세한자동차 시절부터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GM이 인수하여 현 한국GM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7년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1967년에 공식 설립되었으나 그 근원은 정주영이 운영했던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쌀가게 경일상회 주인이던 정주영은 일제시대인 1940년 마포에 위치한 아트서비스라는 이름의 정비소를 인수했으며 빨리 완벽하게 고치고 수리비는 많이 받는 방침으로 사업 성공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본격적인 현대자동차의 시작은 1967년 정주영이 동생 정세영의 이름으로 현대자동차를 설립하여 자동차 제조업에 뛰어들면서입니다. 설립 초기 미국 포드, 독일 벤츠와도 기술 제휴를 체결했으나 정주영이 추진하던 독자 모델 개발에 큰 도움을 얻을 수는 없었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미쓰비시 자동차에서 도와주겠다고 하여 차체와 엔진 변속기에 대한 기술을 얻었으며 이를 토대로 1976년 포니를 출시했습니다. 포니는 엔진 변속기는 일본 미쓰비시 기술이기는 했으나 차체와 실내를 직접 설계한 한국 최초 고유 모델이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독자 자동차 모델 생산국이 되었으며 현대자동차는 이후 소나타를 기점으로 한국 최대 자동차 기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고유 모델 생산은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가는 반면 아직 한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의 운명을 건 도박과도 같은 일이라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는데 정주영 특유의 뚝심으로 밀어붙였고 다행히 독자 개발된 포니는 62개국 228개 상사들이 수입을 희망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엄청난 대박을 치게 됩니다. 정주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엔진 자체 개발도 밀어붙였는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현대자동차 마북리 연구소입니다. 독자 모델인 포니 개발 때와 마찬가지로 엔진 자체 개발도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성공 확률이 낮고 동생들도 반대했으며 그때까지 엔진을 라이센스 해주던 미쓰비시의 압박도 상당했지만 결국 1991년 현대차 최초의 엔진인 알파 엔진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당시까지 현대차가 사용하던 미쓰비시 오리온 엔진을 대체해 스쿠프에 탑재됩니다. 알파 엔진 이후에도 베타 엔진, 감마 엔진, 세타 엔진, 그리고 2008년에는 타우 엔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999년 현대차는 기아 자동차와 그 산하의 아시아 자동차를 인수하여 더욱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으나 이 시기 경영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당시 정주영의 동생인 정세영 현대차 명예회장과 정세영의 아들 정몽규 현대차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했고 정주영의 아들 정몽구도 현대차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이 동생인 정세영을 불러 다음과 같이 타일렀다고 하죠. 야, 몽구가 우리 집안의 장자인데 장자한테 현대자동차를 물려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정주영의 말을 법처럼 떠받들던 동생 정세영은 이 때를 계기로 아들인 정몽규와 함께 현대차 경영에서 완전히 퇴진하며 대신 현대산업개발을 받게 됩니다. 정세영의 아들인 정몽규가 현재 현대산업개발회장이자 대한축구협회 회장이기도 한데요. 현대차 경영권 분쟁 당시 아버지 정세영이 큰아버지 정주영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분이
지금 현대자동차 회장일지도 모를 일입니다.